편의점의 낡은 네온 사인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유일한 백색 소음이었다. 검은색 캡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계산대 뒤에서 무심한 손길로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텅 빈 진열대와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삐소리만이 이 좁고 답답한 공간의 시간 흐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게 밖에서는 폐지를 줍는 늙은 할머니가 낡은 수레를 힘겹게 끌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굽은 등과 앙상한 손목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길의 정막을 찢으며 거대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코너를 돌아 나타났다. 번쩍이는 전조등 불빛이 할머니의 작은 체구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토해냈다. 갑작스러운 차량의 등장에 놀란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수레의 모서리로 세단의 매끄러운 측면을 긁고 말았다.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짧게 울려 퍼졌고 세단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험악한 인상의 덩치 큰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며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은 이미 평범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서 폭력을 예고하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가 있는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가 할머니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늙고 힘없는 육체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비참하게 쓰러지자 수레에 쌓여있던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내들은 쓰러진 할머니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시작했고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분노만을 기계적으로 분출하고 있었다. 편의점 안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그녀의 손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모자챙 아래로 가려진 두 눈동자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과거 지하의 불법 격투기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벌였던 무패의 챔피언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상대를 실수로 죽인 후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의 굳은 결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폭주하던 사내들 중 한 명이 편의점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진열대를 마구잡이로 엎어버리기 시작했다. 과자통과 음료수병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내는 계산대를 향해 다가오며 그녀를 향해 당장 돈통을 열라고 윽박지르며 주먹을 치켜들었다. 힘없는 알바생을 겁주려는 아주 얄팍하고 비열한 위협이었지만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고른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스캐너를 사내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고 강하게 집어던졌다. 묵직한 기계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사내의 콧등에 정통으로 꽂혔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사내를 무시한 채 그녀는 천천히 머리에 쓰고 있던 캡모자를 벗어 던졌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밖에서 할머니를 짓밟고 있던 나머지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편의점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보고 격분하여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와 쇠파이프를 꺼내들었다. 좁은 편의점 통로에서 무기를 든 건장한 사내, 3명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덤벼드는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섬뜩한 비웃음만이 차갑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먼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든 사내의 공격을 그녀는 가볍게 허리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턱에 강력한 어퍼컷을 꽂아 넣었다. 뇌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타격의 사내는 눈동자가 풀리며 그 자리에서 거목처럼 쿵하고 쓰러졌다. 곧바로 이어지는 칼날의 궤적을 맨손으로 쳐내며 그녀는 공격자의 팔 관절을 역방향으로 잔혹하게 꺾어버렸다. 끔찍한 뼈의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처절한 비명이 좁은 공간을 찢어질 듯 채웠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그녀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으깨버리듯 강하게 가격한 뒤 목을 잡아 바닥에 꽂았다. 불과 단 몇 번의 숨을 쉬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륙의 현장이었다. 편의점 바닥은 부서진 물건들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의 피로 붉게 얼룩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우두머리에 품을 뒤져 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액정을 켰다. 최근 통화 목록에 가장 상단에 적힌 보스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났고 오만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전투화 발로 짓누르며 아주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이 쓰레기들을 관리하는 진짜 쓰레기인가 보지라고 그녀가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적으로 침묵했다. 이내 분노가 섞인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대체 넌 누구길래 겁없이 내 구역에서 나대느냐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내의 턱을 걷어차 기절시키고는 다시 한번 서늘한 살기를 담아 말했다. 지금 당장 내 놈이 들어갈 아주 크고 튼튼한 관을 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닦아내고는 편의점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비를 맞으며 바닥에 쓰러져 앓고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전한 지붕 아래로 옮겨 앉히고 빗물을 털어주었다. 할머니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아가씨는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잠시 꽉 잡아주었다. 그녀는 가게 창고로 들어가 오랫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고 검은 더블백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하 세계를 평정할 때 사용했던 징이 밝힌 특제 가죽 장갑과 붕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단단하게 손에 붕대를 감고 가죽 장갑을 착용하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짙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오늘 밤 이 썩어빠진 도시의 밤거리는 그녀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붉게 물들 것이 분명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사내들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거칠게 엑셀을 밟았다. 묵직한 엔진음이 밤거리를 찢으며 울려 퍼졌고 차량은 거센 빗줄기를 뚫고 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들이 그녀의 흔들림 없는 결연한 눈동자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뼈와 살이 분리되는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뿐이었다. 세단이 어두운 고가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참혹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친 함성 소리와 철창에 흩뿌려진 붉은 피, 그리고 자신의 주먹에 숨을 거둔 마지막 상대의 초점 없는 눈동자였다. 그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악을 외면한다고 해서 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잔혹한 진리를 오늘 밤 다시금 깨달은 것이다. 라디오에서는
심야의 우울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은 이미 전투를 앞둔 전사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응시하며 그녀는 다시는 이 주먹을 함부로 봉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놈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빗물에 번지며 그녀의 분노를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의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지고 슬럼가의 낡은 건물들이 음침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로의 가로등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불량배들의 경계, 어린 시선들이 세단을 향해 쏠렸다. 이 구역 전체가 그 거만한 보스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자 무법지대임을 증명하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더욱 강한 힘을 주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조직의 본거지인 폐공장 정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철문을 향해 차를 돌진시켰다.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이 박살나며 날아갔고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며 멈춰서자 그녀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집중되었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들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고개를 들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적들을 아주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누구 하나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녀가 낮게 읊조리자 빗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거대한 폐공장 안쪽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기나긴 피의 밤을 알리는 잔혹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양손에 주먹을 꽉 쥐며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사냥터의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앞장서서 달려오는 덩치, 큰 사내의 야구빠따가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왔다. 그녀는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공격을 회피한 뒤 사내의 가슴팍에 파괴적인 정권 찌르기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렸고 사내는 피를 토하며 뒤로 10여 미터나 날아가 처박혔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보여준 압도적인 파괴력에 몰려들던 조직원들의 발걸음이 일순간 공포로 얼어붙어 멈칫했다. 하지만 쪽수를 믿고 다시 용기를 낸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개떼처럼 그녀를 향해 덤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살인 기계처럼 빈틈없이 움직이며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쳐냈다. 팔꿈치로 턱을 부수고 무릎으로 복부를 함몰시키는 그녀의 자비 없는 타격에 빗물은 점점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뼈와 끊어진 비명소리가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 위로 어지럽게 쌓여만 갔다. 건물 2층의 유리창 너머로 이 믿기 힘든 학살극을 지켜보던 중간 보스는 담배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불과 한 명의 여자에게 수십 명의 정예 조직원들이 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무전기를 들고 안쪽 구역의 엘리트 경호팀에게 즉각 출동하여 저 미친 여자를 죽이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이 그의 고급 실크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며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마당에 있던 마지막 조직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그녀는 숨 하나 고르지 않은 평온한 상태로 공장 입구를 노려보았다. 철제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고 그 안에서
완전 무장을 한 10여 명의 거구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단순한 강목이 아닌 날이 바짝 선 마체테와 묵직한 쇠사슬이 흉흉한 살기를 내뿜으며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고인 빗물을 혀로 살짝 핥아내며 처음으로 아주 흥미롭다는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야 조금 몸을 풀 만한 장난감들이 나왔다며 그녀는 주먹의 붕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여매고 자세를 낮췄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폐공장의 마당은 이제 진정한 포식자와 어리석은 먹잇감들의 피 튀기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해 있었다. 번개가 치며 창백한 빛이 세상을 밝히는 순간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땅을 박차고 앞으로 무섭게 튀어나갔다. 어둠이 다시 깔림과 동시에 마체테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하늘을 찢으며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렸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시야에 거대한 어둠의 미로가 펼쳐졌다. 부식된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 바닥에 고여 탁한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처럼 어지럽게 쌓여 기괴한 풍경을 자아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철저히 붕괴된 무법지대이자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잔혹한 지하세계의 축소판이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그림자 속으로 매끄럽게 스며들어갔다.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백열등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반사되어 섬뜩한 광채를 냈다. 조금 전 입구에서 벌어진 참극의 여파로 공장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짙은 피비린내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조직원들은 은폐물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입자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 오른쪽 컨테이너 틈새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노렸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암살자가 기습적인 일격을 가해온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젖혀 치명적인 궤적을 피하고 곧바로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의 비명이 터지기 직전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턱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이 첫 번째 충돌을 신호탄으로 사방에서 숨어있던 적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쇠파이프와 체인 그리고 묵직한 해머를 든 거구의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둥글게 포위했다.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운 적들의 살기가 차가운 공기를 뜨겁게 달구며 숨막히는 압박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피 튀기던 불법 격투기장의 열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짐승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원형 경기장과 살아남기 위해 오직 서로를 부숴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들이었다. 그때의 생존 본능이 다시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육체를 완벽한 전투병기로 각성시키고 있었다. 첫 번째 사내가 해머를 크게 휘두르며 거칠게 돌진해 오자 그녀의 몸이 튕겨나갔다. 해머가 바닥을 내리찍으며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순간 그녀는 상대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빈틈을 정확히 포착한 그녀의 주먹이 사내의 갈비뼈 사이를 꿰뚫듯 강력하게 강타했다.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거구가 힘없이 쓰러졌고 그 반동을 이용해 그녀는 다음 타깃을 향해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날린 발차기가 두 번째 적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혔다. 순식간에 두 명의 동료가 쓰러지는 광경에 남은 자들의 눈빛에 당혹감이 서렸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진영을 좁혀오며 쇠파이프를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타격들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흘려보내며 적들의 무게 중심을 교란시키는 고도의 전술을 펼쳤다. 거친 쇳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쉴 새 없이 교차하며 무자비한 난전이 계속되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동작은 오히려 더 빠르고 날카롭게 진화하고 있었다. 과거 무패의 챔피언으로 군림하며 몸에 새겨진 전투 데이터가 현재의 상황에 완벽하게 동기화된 결과였다. 적의 공격 궤적을 미리 예측하고 치명타를 꽂아 넣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피의 춤사위처럼 아름답고 잔혹했다. 좁은 통로의 바닥은 어느새 붉은 피와 고통에 신음하는 적들의 육체로 가득 찼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생존자들은 이제 공포에 질린 채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한때 자신들의 구역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폭력배들이 단 한 명의 여자 앞에서 무력한 양 때로 전락한 것이다. 그녀는 장갑에 묻은 피를 무심하게 털어내며 아직 쓰러지지 않은 자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차가운 발소리가 텅 빈 공장 내부에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때 중앙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중간 보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년이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오만함도 배어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스피커가 설치된 어두운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통로 양쪽의 컨테이너 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거대한 철창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짐승을 포획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철제 트랩이었고 그녀의 퇴로와 진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이어서 환기구를 통해 매캐하고 독한 연막탄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시야를 급격하게 가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극도의 패닉에 빠져 질식하거나 함정에 갇혀 죽음을 맞이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겉옷에 소매를 찢어 코와 입을 단단히 막았다.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오직 청각과 촉각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육감에 의지해야만 했다. 연막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들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들은 특수 장비를 갖춘 암살조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오는 살기의 파장을 예민하게 읽어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등 뒤를 노리고 날아온 섬뜩한 와이어 줄에 소리를 포착했다. 바람을 가르는 미세한 소리만으로 궤적을 파악한 그녀는 허리를 극단적으로 숙여 와이어를 피했다. 동시에 뒤로 발을 힘껏 차올려 암살자의 무릎 관절을 역으로 부러뜨리며 처절한 비명을 끌어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연막 속에서 동료의 비명을 들은 다른 암살자들이 당황하며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짙은 안개 속에서 위협적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바닥에 구르며 미리 파악해둔 주변의 지형지물을 방패 삼아 총알의 비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총성이 멎고 재장전을 위해 잠시 정적이 흐르는 아주 짧은 찰나의 틈이 생겼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웅크렸던 몸을 맹수처럼 튕겨내며 어둠 속으로 도약했다. 손에 쥔부러진 쇠파이프를 단검처럼 역수로 쥐고 가장 가까운 적의 방탄복 틈새인 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적이 쓰러지자 그녀는 그의 총기를 빼앗아 망설임 없이 나머지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정교하게 계산된 속사와 이동이 결합된 완벽한 근접 전투 전술이 펼쳐졌다. 비명과 총성이 난무하던 연막 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정적 속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독가스가 서서히 흩어지며 드러난 현장에는 특수 암살조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빼앗은 빈총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총상의 핏자국을 무심하게 확인했다. 약간의 피를 흘리긴 했지만 그녀의 뼛속 깊이 각인된 전투 본능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처였다. 트랩으로 막혀 있던 철제문을 부서진 기둥을 지렛대 삼아 괴력으로 뜯어낸 그녀는 다시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격투기 경기에서 쓰러진 상대방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속죄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겨운 악의 소굴을 파괴하며 나아가는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무고한 약자를 지키고 악을 징벌하기 위한 정당한 힘의 발현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봉인했던 내면의 괴물을 통제하고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거듭나는 뼈아픈 각성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비상구 불빛이 그녀의 다음 목표를 선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철문이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이곳은 공장 건물의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화로운 내부 장식을 자랑하는 조직의 핵심 구역이었다. 문 앞에는 이전의 잡동사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덩치와 살기를 뿜어내는 두 명의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의 전신에는 기괴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도끼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도끼를 치켜들며 그녀를 향해 거대한 바위가 굴러오듯 무식하게 돌진해 왔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달려가 첫 번째 거구의 도끼 자루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그의 턱을 걷어찼다. 거대한 몸집이 쿵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사이 그녀는 두 번째 문지기의 앞면을 향해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내리꽂았다. 거인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반격하려 했지만 그녀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다. 그녀는 쓰러진 문지기의 무릎을 짓밟고 그의 체중을 이용해 관절을 완전히 탈골시켜 버렸다. 이어서 나머지 한 명의 명치에 숨 쉴 틈 없는 연속 펀치를 퍼부어 내장을 파열시킬 듯한 충격을 주었다. 피를 토하며 거구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두 사람의 머리를 교차시켜 강하게 충돌하게 만들었다. 거대한 두 개의 산이 무너지듯 문지기들이 동시에 기절하며 육중한 소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앞으로 다가가 거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섰다. 붕대를 감은 양 주먹에서는 적들의 피와 그녀 자신의 피가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이 문 너머에는 그녀가 그토록 잊고자 했던 끔찍한 과거의 망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심호흡을 한 뒤 두 손으로 거대한 철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조명이 쏟아지며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넓고 원형으로 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조직원들이 2층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함성을 지르고 있었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중앙의 넓은 격투 공간에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녀의 동공이 강렬하게 지진을 일으키며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과거 지하 투기장에서 그녀와 생사를 겨루었던 바로 그 남자이자 보스의 오른팔인 자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한쪽 눈에 끔찍한 흉터를 남긴 채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피하고 싶었던 끔찍한 악몽이 현실의 괴물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남자는 피 묻은 너클을 부딪히며 드디어 다시 만났군. 지옥의 여제라고 비릿하게 속삭였다. 과거의 망령이 현실로 강림한 이 잔혹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직감했다. 주변을 둘러싼 악당들의 야유와 환호성이 뒤섞인 소음은 마치 과거 투기장의 악몽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다시 한번 꽉 쥐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세를 낮췄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질긴 악연의 사슬을 끊어버릴 차례였다. 그녀의 뇌리에 10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흙먼지가 날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지하 벙커에서 그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 짐승처럼 서로의 살을 물어뜯었다. 당시 이 남자는 무자비한 반칙과 살인적인 기술로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가장 잔악한 상대였다.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최후의 반격을 가했을 때 그의 숨이 끊어졌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선 남자의 왼쪽 얼굴에는 그날 그녀가 남긴 끔찍한 타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찌그러진 두개골과 의안으로 대체된 가짜 눈동자는 그가 그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내 손으로 찢어주길 기회가 왔다고 남자가 광기 어리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간 묵혀둔 짙은 증오와 사리가 끈적하게 묻어났다. 그녀는 대답 대신 호흡을 길게 내쉬며 붕대에 감긴 양손을 천천히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변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적시고 말았다. 그날 내가 너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지 못한 것이 나의 유일한 실수였다고.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도발적인 한마디는 남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거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듯 거리를 좁혀오자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서늘하게 찢어졌다. 그의 주먹에 끼워진 강철 너클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이며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맹렬하게 쇄도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거칠고 파괴적으로 진화한 그의 공격은 단순한 원한을 넘어선 사륙 본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피했지만 뺨을 스친 너클에서 전해지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바람을 가르는 매서운 주먹이 연달아 날아오며 그녀를 구석으로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남자의 공격은 방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자폭에 가까운 광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회피와 최소한의 가드로 버텨내고 있었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서서히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2층 발코니에서 구경하던 악당들은 보스의 오른팔이 보여주는 잔혹한 폭력성에 열광하며 야유를 퍼부었다. 강력한 라이트 훅이 그녀의 가드를 뚫고 들어와 늙고를 강타하자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뼈가 울리는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잠시 아찔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다.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잃는 순간 저 강철 너클에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끔찍한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철저한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방어 본능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째서 피하기만 하느냐. 10년 전에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챔피언은 어디로 도망갔느냐며 남자가 조롱했다. 편의점 알바나 하며 숨어 살더니 이빨 빠진 늙은 개가 되어버렸냐는 그의 도발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술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서서히 흐트러진 자세를 고쳐 잡았다. 과거의 악몽에 짓눌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짜 힘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내가 과거를 묻어둔 것은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희 같은 짐승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낮고 차분하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하게 채워두었던 무거운 봉인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핏발선 두 눈동자에 서서히 짙은 어둠이 깔리며 그녀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마저 무겁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흔들리거나 자비 따위를 베풀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결의가 뿜어져 나왔다. 다시 돌진해 오는 남자의 거대한 체구를 향해 이번에는 그녀 역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달려나갔다. 남자의 강철 너클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 꽂히는 찰나 그녀는 몸을 극단적으로 낮춰 사각지대로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남자의 무방비한 턱관절 아래를 밑에서 위로 폭발적으로 쳐올리며 무시무시한 파열음을 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카운터 공격으로 광기에 차 있던 남자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비틀거리는 남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쥔 그녀는 자비 없이 무릎을 들어 올려 그의 복부를 연속으로 으깨버렸다. 피를 토하며 허무하게 쓰러지는 과거의 망령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마침내 10년 묵은 마음의 짐을 벗어던졌다. 2층 발코니에서 열광하던 조직원들의 함성은 어느새 충격적인 침묵으로 바뀌어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다. 이제 그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는 우두머리뿐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목덜미를 짓밟고 서서 2층 발코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VIP석을 노려보았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짙은 시가를 물고 있는 늙고 교활한 보스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보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공중에서 강렬하게 부딪혔다. 이것은 오직 한쪽이 숨통을 끊어야만 끝나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복수극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보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원형 공간을 빙둘러싼 수십 명의 친위대원들을 뚫고 가야만 했다. 그들은 방금 전 중간 보스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극도의 공포와 사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 손에는 날카로운 일본도를 다룬 한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든 최정예 살인 기계들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그녀가 상대했던 일반적인 거리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전사들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고는 등 뒤의 벽을 향해 재빠르게 물러섰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적들의 진영을 분산시켜야만 승산이 있었다. 귀를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사방에서 튀는 콘크리트 파편들이 그녀의 뺨과 팔을 자비 없이 스치고 지나갔다. 빗발치는 탄환의 빛 속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적들의 사격 패턴과 탄창 교체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첫 번째 탄창이 비어가는 아주 짧은 공백의 순간 그녀는 벽을 차고 날아오르듯 앞으로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가장 가까운 적의 안면에 쇠파이프를 강하게 내리꽂아 두개골을 함몰시켰다. 적이 쓰러지기 무섭게 그의 몸을 인간 방패로 삼아 뒤따라오는 총알들을 막아내며 다음 타깃을 향해 쇄도했다. 피 튀기는 원거리 총격전이 순식간에 잔혹하고 짐승 같은 근접 백병전으로 변모하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권총이 무용지물이 되자 친위대원들은 일제히 일본도를 뽑아들고 늑대떼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예리한 칼날들이 그물처럼 얽히며 그녀의 목숨을 노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려하고 날카로웠다. 날아오는 칼날을 쇠파이프로 튕겨내고 빈틈을 파고들어 관절을 부수는 동작에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베이고 찔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은 오직 2층의 방탄 유리를 향해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치열한 혈투 끝에 마지막 친위대원의 목을 꺾어버린 그녀의 온몸은 이미 검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뼛속까지 타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계속 걷게 만들었다. 널브러진 시체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2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철제 계단에 무거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발자국이 계단에 선명하게 새겨지며 보스의 죽음을 향한 서늘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굳게 닫혀 있던 VIP 룸의 육중한 철문이 그녀를 비웃듯 가로막고 서 있었다. 안에서는 보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남은 경호원들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해 저 여자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철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죄악의 정점 앞에 당당히 마주선 것이다. 그녀는 등 뒤로 메고 있던 낡은 더블백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제 폭약 2개를 꺼내 들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시간조차 아까웠기에 철문의 경첩 부위에 폭약을 단단히 부착하고 뇌관을 설정했다. 곧이어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안쪽으로 무참하게 뜯겨나갔다. 매캐한 연기와 먼지가 쏟아지는 방 안쪽을 향해 그녀는 지체 없이 맹수처럼 뛰어들었다. 먼지구름 너머로 기관단총을 겨누고 있는 마지막 정예 경호원들과 책상 밑에 숨어 있는 보스의 모습이 보였다. 총알이 빗발치기 직전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품에서 훔쳐낸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아 허공으로 집어던졌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눈부신 섬광과 굉음이 적들의 시야와 청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최종장으로 향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진홍곡의 첫 소절이었다. 섬광탄이 폭발하며 뿜어낸 압도적이고 눈부신 백색광이 원래 최고급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던 호화로운 VIP 룸 내부를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버렸다. 고막을 무자비하게 찢는 듯한 날카로운 폭음과 함께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조직에 정예 경호원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비틀거렸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무작위로 기관단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치명적인 혼돈과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바짝 몸을 낮추고 굶주린 맹수처럼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파고 들어갔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목적인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뿜어내는 총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몸을 꿰뚫으며 끔찍한 팀키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을 민첩하게 구르며 첫 번째 경호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방어할 틈도 없이 그의 턱을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뼈가 끔찍하게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혼란스럽고 요란한 총성 사이를 비집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위치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시야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며 상황을 파악한 두 번째 경호원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총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전투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던 그녀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이미 그의 가슴팍품 안으로 깊숙하게 파고든 상태였다. 손에 역수로 쥐고 있던 묵직하고 피 묻은 쇠파이프가 그의 방탄복 틈새를 정확하게 찌르며 갈비뼈를 산산조각 내고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다. 단 3번의 거친 호흡이 지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VIP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최후의 방어선이 완전히 허무하게 붕괴되었다. 바닥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기로 죽은 자들의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매캐하고 역겨운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거친 숨을 천천히 고르며 뒤집어진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늙고 교활한 보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의 보스는 한때 화려한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을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적인 지배자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위협 앞에 한없이 초라하게 늙은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 어린 눈동자로 올려다보며 비참하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며 자신이 평생 동안 긁어모은 모든 돈과 권력을 기꺼이 넘겨주겠다는 비굴하고 처절한 애원이 그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권총을 주워들어 총구의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낸 후 보스의 주름진 이마에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총구를 깊숙이 겨누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내 놈의 그 더러운 돈이나 알량하고 썩어빠진 권력 따위가 절대 아니라고 그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오늘 밤 내 놈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그 힘없고 가여운 노인의 고통과 눈물. 하지만 보스의 그토록 비굴한 표정 뒤에는 여전히 누구보다 교활하고 악독한 독사의 그림자가 아주 은밀하고 위험하게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등 뒤로 몰래 숨긴 손에서 조그마한 비상 리모컨의 붉은 버튼이 찰칵 눌리는 순간 VIP방 전체에 기괴하고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든든하게 밟고 서 있던 대리석 바닥의 일부분이 갑자기 밑으로 푹 꺼지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함정이 끔찍한 아가리를 벌렸다. 아찔하고 급격한 중력의 변화와 함께 그녀의 가벼운 몸이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수직 통로 아래로 맹렬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보스의 승리에 찬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반사적으로 양팔과 다리를 거칠게 뻗어 좁은 수직 통로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을 지탱했다. 거친 마찰로 인해 옷감이 찢어지고 연약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하고 끔찍한 고통이 전신에 느껴졌지만 다행히 추락하는 가속도를 줄이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수십 미터 깊이를 위태롭게 미끄러져 내려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미지의 지하 공간 바닥에 묵직한 소리를 내며 착지했다. 거친 추락의 충격으로 인해 발목과 무릎 관절에 아주 날카롭고 찌릿한 통증이 번져갔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산산조각 나는 치명적인 부상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운 그녀는 즉각적으로 주변의 동태를 날카롭게 경계하며 숨소리를 죽이고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전장의 형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손전등 불빛으로 확인한 이곳은 복잡한 폐공장의 공식적인 건축 도면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은폐되고 격리된 비밀 지하 벙커이자 조직의 진짜 핵심 구역이었다.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붉은 비상조명 아래로 끝없이 어둡게 이어진 좁은 복도 양옆에는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들이 마치 지옥의 감옥처럼 빽빽하게 도열해 있었다. 습한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짙은 화학 약품 냄새와 오래된 핏자국이 썩어 들어가는 역겨운 악취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통을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낡고 차가운 복도 벽면에는 과거 무자비한 불법 지하 투기장 시절 그녀가 무패의 챔피언으로서 피를 흘리며
잔혹하게 싸웠던 사진들이 기괴하고 섬뜩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분노와 살기에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앳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끔찍한 기억들이 치솟았다. 늙고 교활한 보스는 단순히 동네 상인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는 삼류 양아치가 아니라 과거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길러냈던 투기장의 진짜 주인이었다.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 소라는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를 다시 지옥 같은 이 바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덫이었다. 천장 곳곳에 설치된 낡은 스피커를 통해 소름 끼치는 기계음이 섞인 보스의 비열한 목소리가 지하 벙커 전체에 아주 거만하고 조롱하는 듯한 톤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살인 병기여. 내가 감히 내 완벽한 통제를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느냐고 그가 비웃었다. 네가 비겁하게 꼬리를 말고 도망쳐 숨어 지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이 어두운 지하에서 더욱 강력하고 무자비한 괴물들을 길러내며 너의 귀환을 끈기 있게 기다려왔다. 보스의 혐오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두 주먹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고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배어나온 붉은 피가 턱을 타고 뚝뚝 흘렀다. 그 죄 없고 가여운 할머니는 단지 그녀의 깊은 내면에 단단히 봉인되어 잠들어 있던 잔혹한 짐승의 본능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철저하게 희생된 억울한 장기말이었던 것이다. 찢어질 듯 날카로운 사일엔 경고음이 울리며 복도 양옆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철문들이 일제히 무거운 기계음을 토해내며 위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걸어 나온 자들은 비록 겉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성은 완전히 거세당한 채 오직 잔혹한 사륙 본능만 남은 괴물들이었다. 전혀 고통을 모르는 듯한 그들의 창백하게 질린 피부와 텅 빈 초점 없는 눈동자는 조직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생체, 약물 실험의 끔찍한 결과물임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훔친 권총의 탄창을 다급하게 분리하여 남은 잔탄수를 확인했지만 야속하게도 그녀를 지켜줄 총알은 고작 3발뿐이었고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자살 행위였다. 좁고 폐쇄된 복도에 갇힌 채 고통마저 잊은 수십 명의 미친 괴물들을 상대하려면 철저한 공간의 장악과 주변 지형지물의 지능적인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미로 같은 환풍구를 이용한 극단적인 유격 전술만이 이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맹렬하게 달려드는 첫 번째 괴물의 안면을 향해 망설임 없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정확히 놈의 미간에 꽂혔다. 이어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놈을 발판 삼아 뛰어올라 두 번째 괴물의 목 관절을 다리로 감아 꺾어버린 뒤 빼앗은 군용 나이프로 두꺼운 경동맥을 아주 깊숙하게 베어버렸다. 피가 천장까지 분수처럼 솟구치는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연막탄 하나를 재빠르게 주워들어 안전핀을 뽑고 괴물들이 몰려오는 바닥 중앙으로 힘껏 굴렸다. 매캐하고 독한 잿빛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채우며 모두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순간 그녀의 유연한 몸은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복잡한 배관 위로 솟구쳤다. 어둠과 짙은 연기 속에서 갑자기 목표물을 잃어버린 괴물들은 혼란에 빠져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서로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허공을 향해 무의미한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댔다. 그녀는 차가운 천장 배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들의 엉성한 동선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단 한 번에 치명적이고 완벽한 일격을 날리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서늘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배관 위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어가던 그녀의 매서운 눈에 비상 전력 시스템을 통제하는 거대한 두꺼비집 형태의 메인 배전반 패널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꽉 쥐고 있던 묵직한 쇠파이프를 배전반의 굵은 메인 케이블, 뭉치를 향해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강력하게 집어 던져버렸다. 무시무시한 파열음과 함께 시퍼런 스파크가 튀며 요란한 폭발음이 복도를 울렸고 곧이어 지하 벙커 전체의 붉은 조명마저 완전히 꺼지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이 찾아왔다. 전력이 차단된 이곳은 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평범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무덤이었지만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만으로 생존하며 싸우는 법을 몸으로 배운 그녀에게는 가장 완벽한 사냥터였다. 갑작스러운 암흑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괴물들이 극도로 당황하며 양손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더듬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바닥으로 가볍게 내려와 날카로운 칼날을 춤추듯 휘둘렀다. 끈적한 핏방울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튀어오르고 뼈가 끊어지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좁은 복도의 공기를 가득 채우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끔찍한 피의 학살의 서막을 알렸다. 어둠 속을 유영하는 그녀의 부드러운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얄팍한 자비도 없었고 오직 적의 치명적인 급소만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정밀한 암살술만이 매끄럽고 잔혹하게 이어졌다. 거대한 한 놈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가 두꺼운 목뼈를 거칠게 비틀어 단번에 꺾어버리고 곧바로 옆에서 당황하던 다른 놈의 뜨거운 심장에 예리한 칼을 망설임 없이 꽂아 넣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오직 역겨운 피비린내와 짙은 죽음의 냄새만이 점점 더 강하게 뿜어져 나왔고 벙커를 가득 채웠던 괴물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지독한 약물에 완전히 찌든 괴물들은 일반적인 타격에 의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굵은 혈관과 핵심 신경계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면 결국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과거 격투기 시절 익혔던 철저하고 냉혹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날카롭게 절단하고 척추의 마디를 정확히 타격해 기동 능력을 영구적이고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 복도의 바닥은 딛기 힘들 정도로 미끄러운 피가 흥건하게 고여 바다를 잃었고 괴물들이 뿜어내던 거친 숨소리는 점차 차갑고 무거운 죽음의 끔찍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피바다가 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덩치의 마지막 괴물이 미세한 숨소리를 눈치채고 맹렬한 기세로 두꺼운 양팔을 크게 뻗으며 그녀를 향해 짐승처럼 덮쳐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극단적으로 낮춰 괴물의 무방비한 허리춤으로 파고든 뒤 날카로운 무릎으로 그의 단단한 명치를 산산조각 내버릴 듯이 체중을 실어 아주 강력하게 타격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괴물이 잠시 주춤하며 중심을 잃는 찰나 그녀는 양손으로 그의 거대한 머리를 꽉 잡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면을 향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연속해서 박아버렸다. 단단한 두개골이 박살나는 섬뜩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마지막 괴물마저 핏물을 토하며 바닥으로 허무하게 널브러지며 좁은 지하복도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피의 전투가 마침내 끝이 났다. 어둠 속에서 거친 호흡을 간신히 고르며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만신창이가 된 온몸은 적들이 흘린 검붉은 피와 그녀 자신의 차가운 식은땀으로 무겁고 끈적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지독하고 끔찍한 사륙의 터널을 뚫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녀의 두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며 복수의 마지막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거친 숨을 진정시킨 그녀는 박살이 난 배전반의 복잡한 비상회로를 수동으로 능숙하게 조작해 희미한 붉은색 비상조명을 다시 켜고 복도 끝에 홀로 자리 잡은 거대한 강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굳게 닫힌 웅장한 강철문 위에는 과거 잔혹했던 투기장 시절 그녀가 압도적인 힘으로 군림했던 최상위 챔피언 등급을 의미하는 붉은색 맹수의 문장이 아주 선명하고 섬뜩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교활한 보스는 이 무거운 철문 너머에 은폐된 거대한 공간에서 자신이 창조해낸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돌연변이 괴물이 돌아오기만을 아주 비열하고 교활한 미소로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차가운 철문의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피 묻고 낡은 더블백에서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새하얀 붕대를 꺼내 양쪽 주먹과 손목에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감아매기 시작했다. 10년 전이 저주받고 끔찍한 피, 묻은 붕대를 영원히 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평범하고 조용한 삶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나 헛된 희망은 이제 그녀의 찢겨진 마음 속에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찢어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하면서도 잔혹한 피의 결의만이 가슴속 곳에서 뜨겁게 타오를 뿐이었다.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수축시키며 묵직한 강철문을 힘껏 밀어젖히자 예상했던 대로 과거의 영광과 끔찍한 상처가 공존하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팅된 원형의 불법 지하 투기장이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관중석은 기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지만 중앙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멀티비전 스크린에는 탐욕에 찌든 보스의 일그러진 얼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링 한가운데에는 성인 남성의 팔뚝 굵기만 한 강철 사슬에 단단하게 묶인 커다란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거친 짐승의 숨소리가 새어 나왔다.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의 위대한 딸아, 마침내 네가 뼈를 묻고 살아야 할 진정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보스가 화면 너머에서 아주 비릿하고 징그럽게 웃어젖혔다. 네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어 했던 네 안의 끔찍한 괴물을 내가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깨워주었으니 이제 그 위대한 힘을 증명하며 내게 은혜를 갚을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저 단단한 철창 안에 갇혀있는 거대한 생물은 네가 나를 떠난 후 내가 수많은 생명을 갈아 넣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새로운 시대의 완벽한 괴물이자 너의 대체품이다. 스크린 속 보스의 오만한 손짓 신호에 따라 링 중앙에 버티고 있던 무거운 철창이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쇠사슬 마찰음을 내며 천장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끔찍한 내용물을 마침내 해방시켰다. 짙은 어둠을 찢고 걸어나온 존재는 일반적인 인간의 골격과 근육량을 기괴할 정도로 아득히 초월한 무려 3미터에 달하는 끔찍하고 거대한 근육질의 흉측한 생체 실험, 돌연변이었다. 온몸의 주요 혈관마다 꽂혀 있는 굵은 약물 주사기, 튜브와 차가운 강철 금속으로 불법 개조된 두 팔은 그가 단순한 투사가 아닌 철저하게 파괴만을 위해 태어난 살인 병기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저 역겨운 괴물을 처참하게 찢어 죽이고 네가 여전히 이 바닥을 지배하는 최고의 무패 챔피언임을 내 두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라며 보스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텅 빈 투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서 광소하는 보스를 향해 피로 얼룩진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아주 차갑고 오만하게 들어 올리며 이 역겨운 피해쇼가 오늘 밤 완벽하게 끝날 것임을 무언으로 예고했다. 거대한 돌연변이가 고막을 찢는 짐승의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을 거칠게 박차고 미사일처럼 날아오듯 돌진하자 그 압도적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링의 단단한 바닥재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 금속 주먹이 그녀의 앳된 머리를 향해 파괴적인 미사일처럼 맹렬하게 쏟아졌고 주변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밟기는 끔찍한 파열음이 고막을 찌를 듯이 날카롭고 매섭게 울렸다. 그녀는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간발의 차이로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회피했지만 단지 주먹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만들어낸 매서운 풍압만으로도 연약한 피부가 찢어질 듯이 깊고 강렬한 따가움을 느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질량과 파괴력을 온전히 품고 있는 저 무식한 공격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뼈를 가루로 부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다. 괴물은 지칠 줄 모르는 기계처럼 연속해서 거대한 금속팔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링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밧줄과 단단한 철제 기둥들을 닥치는 대로 얇은 종이장처럼 아주 무참하게 박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링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돌며 괴물이 뿜어내는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공격 범위를 종이 한 장 차이로 벗어나는 고도의 회피 기동을 땀을 쥐며 아슬아슬하게 유지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키고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과 공격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한 그녀만의 고도로 계산되고 치밀한 탐색전이 텅 빈 투기장 위에서 숨막히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독한 화학 약물에 의해 극대화된 괴물의 기형적인 체력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냄새를 맡을수록 공격의 속도와 파괴력은 더욱 무자비하게 빨라지고 거세졌다. 끝없는 회피 끝에 그녀가 부서진 링 코너의 좁은 구석으로 완전히 몰리는 절망적인 순간 거대한 금속 팔이 양쪽에서 유일한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며 거대한 프레스기처럼 맹렬하게 조여들기 시작했다. 도망칠 곳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절대절명의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본능을 거스르고 오히려 괴물의 넓은 품 안으로 맹렬하고 과감하게 파고드는 선택을 감행했다. 괴물의 무자비한 공격 궤적 안쪽이라는 생존 확률이 가장 희박하고 위험한 사각지대로 대담하게 뛰어든 그녀는 척추부터 이어지는 온몸의 회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굳 쥐었던 주먹을 번개처럼 뻗어냈다. 단단한 하얀색 붕대를 감은 그녀의 묵직한 주먹이 괴물의 흉측한 턱 밑을 정확히 겨냥해 밑에서 위로 폭발적으로 쳐올리며 뇌수를 뒤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충격파를 발생시켰다. 차가운 강철과 단단한 뼈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부서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투기장에 울려 퍼졌고 무적처럼 보이던 거대한 괴물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전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뒤로 주춤거리며 밀려났다. 그녀는 그 찰나의 미세한 빈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도약하여 괴물의 넓은 가슴팍 피부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굵고 흉측한 약물 주사기 공급 튜브를 맨손으로 거칠게 뜯어내 버렸다. 질긴 튜브가 강제로 끊어지며 정체불명의 푸른빛 화학 약물이 사방으로 거칠게 뿜어져 나갔고 핵심적인 약물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괴물은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귀를 찢는 괴성을 질렀다. 인공적으로 주입되어 유지되던 압도적인 힘의 근본적인 원천이
완벽하게 파괴되자 마치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끔찍한 돌연변이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마침내 치명적이고 뚜렷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금단 증상과 고통에 미쳐 날뛰는 괴물의 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공격을 춤을 추듯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녀는 아주 정밀하고 날카로운 타격으로 굵은 관절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괴해 나갔다. 체중이 실린 발차기로 무릎 뒤쪽의 약한 인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산처럼 거대한 거구의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찰나의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그녀는 남은 모든 체력을 쥐어짜내어 허공으로 높게 뛰어오른 뒤 중력의 가속도를 온전히 실은 파괴적인 무릎짓기로 괴물의 안면을 끔찍하게 지식이며 길고 잔혹했던 승부를 마침내 결정지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두개골이 함몰된 괴물이 마침내 더러운 거품을 물고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모든 움직임을 멈추자 박살이 난 링 위에는 지독하게 무겁고 차가운 정막만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대형 스크린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여유를 부리던 보스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극심한 경악과 끔찍한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져 단 한마디의 말조차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은 괴물의 거대한 몸뚱이를 짓밟고 당당하게 서서 가쁜 숨을 길게 고르며 스크린 너머의 비겁한 보스를 향해 지옥 밑바닥에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는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던졌다. 이제 내 놈이 그토록 자랑하며 의지하던 역겨운 장난감들은 모두 끝이 났으니 어딘가에 숨어서 얌전히 내 놈의 더러운 숨통을 내놓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그녀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선언했다. 보스는 화면 너머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방탄 통제실의 방어 시스템을 다급하게 조작하려 발악했지만 벙커의 모든 주요 보안 권한은 이미 전력이 차단될 때 완벽하게 무력화된 상태였다. 그녀는 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진 괴물의 날카로운 강철 금속 팔, 파편을 거칠게 집어들어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온몸의 힘을 다해 맹렬한 창처럼 던져버렸다. 두꺼운 강화 유리가 사방으로 끔찍하게 박살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의 전원이 완전히 꺼지며 투기장의 유일한 빛이었던 비상조명마저 수명을 다한 듯이 위태롭게 깜빡거리다 이내 암흑 속에 잠겼다. 그녀는 주먹에 감긴 핏빛으로 물든 낡은 붕대를 다시 한번 꽉 조여 메고는 산산조각이 난 링 아래로 묵묵히 내려와 최종 보스가 벌벌 떨며 숨어있는 최상층의 방탄 통제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10년이라는 끔찍한 과거의 지독한 악몽을 완벽하게 짓밟고 다시 일어선 진정한 무패의 챔피언이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피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심판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원형 투기장의 잔해를 뒤로하고 그녀는 최상층 통제실로 이어지는 나선형 철제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갔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뼈와 찢어진 근육에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피로 붉게 물든 붕대 사이로 스며나온 끈적한 혈액이 차가운 철제 계단 위로 뚝뚝 떨어지며 섬뜩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지옥의 끝에 웅크리고 있을 늙고 교활한 뱀의 숨통을 마침내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며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지배하고 있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육중한 방탄 강철문이 그녀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굳건하게 막아섰다.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녀는 찢겨나간 옷소매를 묶어 출혈을 최소화하고 양손에 단단히 감겨있던 피 묻은 붕대를 다시 한번 꽉 조여 매었다. 눈앞에 가로막힌 이 견고한 철벽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을 심판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한계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릴수록 오히려 정신은 서늘하고 투명한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방어 시스템을 재가동하려 발악하는 보스의 다급한 목소리와 남은 병력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죽은 괴물의 금속 파편을 지렛대 삼아 방탄문의 틈새를 무자비하게 비틀어 열기 시작했다. 엄청난 완력에 의해 두꺼운 강철, 경첩이 고막을 찢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했다. 강철문이 조금씩 뒤틀리며 틈새가 벌어지는 찰나 방어벽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붉은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미세한 틈새로 시선을 밀어넣어 통제실 입구에 집결해 있는 용병들의 무장 상태와 배치를 순식간에 눈에 새겼다. 그들은 열상 장비와 방탄실드로 완벽하게 무장한 채 오직 문이 뚫리기만을 기다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가자마자 통제실 내부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후의 정예 용병들이 일제히 화력을 퍼붓기 시작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돌격, 소총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복도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죽음의 비를 내렸다. 그녀는 문이 부서지는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납작하게 구르며 빗발치는 총알의 궤적을 치명적으로 피했다. 총알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밝히며 파편을 튀기는 와중에 그녀는 품에서 훔쳐두었던 마지막 섬광탄의 핀을 뽑아 허공으로 집어던졌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고막을 찢는 굉음으로 휩싸였고 용병들의 시야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훈련받은 그들이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사격을 잠시 멈추고 주춤하는 그 짧은 찰나가 그녀가 노리던 완벽한 사냥의 순간이었다. 연막과 혼란 속을 유령처럼 파고든 그녀는 가장 앞에 서 있던 용병의 방패를 밟고 뛰어오르며 그의 목덜미를 체중으로 짓눌렀다.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쓰러지자 그녀는 떨어지는 그의 돌격 소총을 공중에서 낚아채어 곧바로 전투 자세를 취했다. 열기가 가시지 않은 뜨거운 총열을 맨손으로 거머쥐었지만 분노에 잠식된 그녀는 화상의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총열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개머리판으로 근접해오는 두 번째 용병의 턱을 으깨버리며 단숨에 제압했다. 쓰러진 적의 몸을 방패 삼아 뒤따라오는 사격을 막아내며 그녀는 빼앗은 소총의 방아쇠를 나머지 적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당겼다. 정확하게 방탄복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는 정밀한 점사가 좁은 공간을 찢으며 피비린내 나는 파열음을 끝없이 만들어냈다. 방탄실드를 들고 저항하던 남은 용병들이 진영을 좁혀오며 압박하자 그녀는 다 쓴 총을 바닥으로 던지고 맹수처럼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날린 날카로운 발차기가 방패 너머에 있던 적의 관자놀이에 꽂히며 치명적인 충격을 선사했다. 쓰러지는 적의 허리춤에서 섬광 수류탄을 하나 더 뽑아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적들의 대열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거칠고 무자비한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병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살기와 기동성에 눌려 점차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그녀의 움직임은 지독한 훈련이나 최첨단 장비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실전 전투의 결정체였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주먹이
마지막 용병의 명치를 꿰뚫 듯 강타하자 거구의 사내가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의 신음을 뒤로하고 그녀가 걸음을 내디디려던 찰나 통제실에 진짜 입구를 지키는 두 명의 암살자가 어둠 속에서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양손에는 예리하게 날을 세운 카람빛 단검이 들려 있었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이전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나 함성도 없이 지면을 미끄러지듯 스치며 그녀의 양쪽 사각지대를 향해 쇄도에 들어왔다. 좁은 복도에서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춤을 추듯 교차하며 그녀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렸다. 그녀는 극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암살자들의 연계 공격은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옷자락이 베이고 얕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상대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다. 암살자들의 맹공 속에서도 그녀는 주변 지형을 영리하게 활용하며 적의 동선을 벽 쪽으로 교묘하게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 반경이 좁아지는 틈을 타 그녀는 낮게 깔린 자세에서 솟구치며 날카로운 팔꿈치로 한 암살자의 명치를 묵직하게 가격했다. 타격을 입은 자가 고통에 신음하며 주춤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 생기자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왼쪽 암살자가 복부를 노리고 단검을 찌르는 찰나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목을 잡아채고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비명과 함께 단검이 바닥에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그것을 발로 차올려 손에 단단히 쥐었다. 그와 동시에 등 뒤로 쇄도하던 오른쪽 암살자의 심장을 향해 훔친 단검을 보지도 않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던져 꽂아 넣었다. 심장에 칼이 꽂힌 암살자가 검붉은 피를 뿜으며 쓰러지자 그녀는 관절이 꺾인 나머지 한 명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내리찍어 숨통을 끊었다. 복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무거운 죽음의 정막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갑에 묻은 끈적한 피를 벽에 대충 닦아내고 통제실의 거대한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문 앞으로 다가갔다. 잠금 장치는 이미 외부에서 파괴되어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수많은 모니터에 불빛이 번쩍이는 넓고 호화로운 통제실 내부에는 이제 모든 병력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늙은 보스만이 남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은 식은땀과 공포로 흠뻑 젖어 있었고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죽음을 목전에 둔 비참한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내 제국을 짓밟느냐며 그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요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권력을 쥐고 수많은 인간의 목숨을 벌레처럼 유린하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가 묵직한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가자 보스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황금색 호신용 권총을 다급하게 집어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그녀에게 겨누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년에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악하듯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무기를 쥔 자의 손이 그렇게 심하게 떨려서는 결코 누군가의 생명을 거둘 수 없다는 뼈저린 진실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총구의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보스의 눈동자에 깃든 절대적인 절망과 공포의 깊이를 아주 선명하게 읽어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총알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갸웃하는 것만으로 그 치명적인 궤적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공포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보스가 연속해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분노로 단련된 그녀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단숨에 책상을 뛰어넘어 거리를 좁힌 그녀의 발차기가 보스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황금색 권총은 허공을 날아갔다. 손목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고통에 보스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지자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짓밟았다. 평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타인을 짓밟고 군림해온 악마가 마침내 자신이 멸시하던 가장 밑바닥의 흙먼지 속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살려달라, 내가 가진 모든 더러운 재산과 숨겨둔 마약 조직을 전부 내게 넘겨주겠다며 보스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그녀는 짓밟은 발에 더욱 강한 체중을 실으며 남자의 흉부를 압박했고 통제실 안에는 늙은 뱀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내 놈의 그 썩어빠진 피 묻은 돈과 권력이 이미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며 그녀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내 놈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얄팍한 복수 때문이 아니라 무고하게 피 흘린 모든 약자들의 분노 때문이다.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준다면 이 나라를 떠나 영원히 쥐죽은 듯 숨어 살겠다는 비겁한 변명이 보스의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비굴한 애원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남자의 등 뒤 근육이 기분 나쁘게 수축하고 있다는 미세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거짓 눈물을 흘리는 늙은 독사는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도 결코 자신의 치명적인 맹독을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 늙고 교활한 보스는 엎드린 채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몰래 품속에 숨겨두었던 맹독이 묻은 작은 호신용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독사가 발목을 향해 치명적인 독리를 박아 넣으려던 비열하고도 끔찍한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짐승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그녀의 육감은 그런 어설픈 기습을 결코 허용할 만큼 자비롭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서 날아오는 주사기의 바늘을 구둣발로 정확하게 걷어차 부러뜨리고 동시에 보스의 팔을 낚아채어 역관절로 끔찍하게 꺾어버렸다. 살을 찢는 비명소리가 넓은 통제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녀는 부러진 팔을 잡고 그대로 보스를 번쩍 들어 올려 두꺼운 유리창벽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방탄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보스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이제 내 놈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냐며 그녀가 조롱하듯 묻자 보스는 부들부들 떨며 책상 밑에 비상자폭 스위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 수 없다면 이 벙커 안에 모든 것을 폭파시켜 그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겠다는 동기어진의 광기 어린 발악이었다. 피로 붉게 물든 손가락이 붉은색 스위치에 닿기 직전 그녀의 전투화가 묵직하게 떨어져 그의 손등을 잔혹하게 으깨버렸다. 으스러진 뼈의 파열음과 함께 보스는 마침내 모든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웅크렸다. 끝없는 탐욕과 잔혹함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지하 제국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단 한 명의 분노한 투사 앞에서 완벽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보스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운 뒤 그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장 나를 죽여라,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달라며 보스가 피 섞인 침을 튀기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다. 10년 전 투기장에서 죽어간 동료들과 오늘 밤 길거리에서 다친 할머니의 억울한 눈물들이 그녀의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깨우고 있었다. 이 질기고 더러운 악연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이 늙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심장을 도려내는 방법뿐일지도 모른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술 나이프를 주워든 그녀는 서늘한 칼날을 보스의 떨리는 목덜미에 아주 천천히 들이대었다. 칼끝이 얇은 피부를 파고들며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보스는 사색이 되어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미친 듯이 애원했다.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 속에서 사적인 복수에 대한 갈망과 공적인 심판에 대한 이성이 맹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더러운 뱀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통제실을 피바다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통제불능의 살인기계가 아니었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챔피언으로 각성해 있었다. 죽음은 이 비열한 악당에게 너무나도 쉽고 편안한 도피처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분노를 집어삼키며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치켜들었던 나이프를 거두고 대신 묵직한 무릎을 들어 보스의 안면을 자비 없이 지식이며 그를 완벽한 실신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코뼈가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고 피범벅이 된 채 기절한 보스의 멱살을 놓아주자 그의 몸은 낡은 인형처럼 허무하게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차가운 감옥의 독방에서 썩어가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형벌일 것이다. 통제실 바닥에 엎어져 미동조차 하지 않는 보스의 추악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마침내 가슴속 깊은 곳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치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일어선 그녀의 온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극심한 피로와 찢어지는 고통으로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과거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묘한 해방감이 그녀의 지친 영혼을 아주 따뜻하고 평온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보스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수많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제2의 보스가 다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어 던지고 통제실 중앙에 자리 잡은 메인 서버 컴퓨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능숙한 솜씨로 시스템을 조작해 암호화된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자 조직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된 마약 장부와 불법 뇌물 로비 명단이 화면에 가득 떠올랐다. 이곳에서 자행된 잔혹한 생체 실험의 끔찍한 데이터와 불법 도박의 거대한 자금 흐름까지 모든 더러운 비밀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압축하여 가장 보안이 철저한 외부의 익명 서버와 언론사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끔찍한 범죄 증거들이 암호화된 채로 경찰청 본부의 서버와 주요 언론사들의 제보 창구로 일제히 전송되기 시작했다. 화면의 진행률 막대가 빠르게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10년 전 이 바닥을 떠날 때 하지 못했던 진정한 속죄를 완성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이 파일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이 거대한 벙커를 비호하던 모든 더러운 권력자들 역시 줄줄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송이 100%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뜨는 것과 동시에 건물 밖에서부터 희미하게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들이 파노라마 유리창 너머로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익명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장 병력들이 폐공장의 외부 방어선을 뚫고 진입하기 시작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한 그녀는 묵묵히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고 돌아설 준비를 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피비린내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투명하게 정화되어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보스의 몸을 발로 거칠게 밀어 책상 아래에 단단한 강철 기둥에 수갑을 채워 도망칠 수 없게 완전히 고정시켰다. 이 비참한 몰골이야말로 나중에 들이닥칠 경찰과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열한 악당의 완벽한 최후의 초상화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통제실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자신이 부수고 찢어밟기니 끔찍한 악의 심장부를 차가운 눈빛으로 담아냈다. 1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두려움과 죄책감은 이제 저 바닥에 널브러진 짐승들과 함께 영원히 이 어두운 지하실에 매장될 것이다. 통제실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비상 탈출용 환풍구의 덮개를 뜯어내고 그녀는 어두운 통로 안으로 부드럽게 몸을 숨겼다. 환풍구 통로를 타고 지상을 향해 기어가는 동안 밖에서 들려오는 확성기의 경고 방송과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귓가를 때렸다. 수많은 경찰 병력이 무기를 들고 내부로 진입하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진동을 통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정의의 심판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며 그녀가 시작한 피해 복수를 온전하게 마무리 지어줄 것이다.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 폐공장 뒷골목에 한적한 쓰레기장 덤프 뒤편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폭력에 굴복하는 짐승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공의를 실현한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두 눈동자는 전에 없이 맑은 빛을 띠고 있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골목길을 벗어나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작은 안식처를 향해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비가 내리는 도시의 뒷골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고 적막했다. 폐공장에서 멀어질수록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점차 희미한 백색 소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어둠이 짙게 깔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10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굴레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었다. 뒤통수에서 희미하게 번쩍이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거대한 범죄 제국의 몰락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가 전송한 압도적인 양의 범죄 증거 파일들은 이미 각 언론사의 메인 서버를 장악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수많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그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단호했다. 지옥 같았던 지하 벙커에서 겪은 끔찍한 사투의 흔적들이 온몸에 선명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쫓겨 숨어 살거나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설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같은 시각 폐공장의 정문은 무장한 특수 경찰 병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며 철저한 봉쇄선이 쳐지고 있었다. 방탄복과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한 수십 명의 진압 대원들이 전술 대형을 유지한 채 어둠이 깔린 공장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곳곳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조직원들의 피투성이 몸뚱이들과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 잔해들 뿐이었다. 단 한 명의 여자가 만들어낸 믿기 힘든 파괴의 현장이었다. 진압 대원들은 끔찍한 학살의 흔적을 확인하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서로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아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핏물이 흥건하게 고인 바닥을 지나고 부서진 철문을 넘을 때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공포가 뚜렷하게 서리고 있었다. 이 구역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무자비한 범죄 조직이 대체 어떤 괴물에게 이토록 철저하고 잔혹하게 유린당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상층 통제실에 진입한 경찰 특공대 대장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굳어버린 채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호화로웠던 방탄 통제실은 마치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책상 기둥에는 늙은 보스가 수갑에 묶인 채 기절해 있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과거에 오만했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즉각적으로 구급대원들이 투입되어 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거칠게 들것에 실어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며 함께 출동한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 역사적이고 치욕스러운 범죄 조직 보스의 몰락 과정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렌즈에 담아냈다. 한때 이 도시의 밤을 공포로 지배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악마의 최후는 그 어떤 삼류 소설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통제실 중앙에 덩그러니 남겨진 메인 서버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며 누군가 이미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갔음을 알아차렸다. 현장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과 부서진 무기들을 수집했지만 침입자의 정체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유령처럼 나타나 악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빗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가장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심판자였다. 새벽이 밝아오자 뉴스 속보가 일제히 터져나오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익명으로 제보한 압도적인 데이터는 부패한 경찰 간부들과 정치인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되었다. 앵커들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이 줄줄이 긴급 체포되는 짜릿한 장면이 끊임없이 방송을 탔다.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땀을 닦으며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철저하게 발본색권하겠다는 결의를 더듬거리며 발표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부패한 공권력의 뒤늦은 수습보다는 하룻밤 사이에 악의 제국을 단독으로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심판자에게 훨씬 더 열광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에는 그녀를 어둠 속에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찬양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는 아침, 그녀는 외진 골목에 위치한 아주 작고 허름한 무료 진료소의 낡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늦은 밤 참혹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할머니가 다행히 이곳으로 무사히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코끝을 찌르는 짙은 소독약 냄새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인 채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동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창가 자리에 침대 위에 붕대를 감은 채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할머니의 앙상하고 가여운 모습이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비록 얼굴에는 여전히 끔찍한 멍자국이 가득했지만 새근거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는 생명의 끈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음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낡은 의자에 말없이 앉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10년 전 투기장에서 끔찍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얼굴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끔찍한 악몽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가
어젯밤 발휘했던 잔혹한 폭력은 타인을 짓밟기 위한 맹목적인 사륙이 아니라 연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방패였기 때문이다. 잠든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인간애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꺼내어 할머니의 베개 밑에 아주 조심스럽게 찔러 넣어 두었다. 그것은 폐공장 통제실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보스의 비밀 금고에서 챙겨온 조직의 검은 돈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다. 이 돈이라면 할머니가 평생 차가운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지 않고도 따뜻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액수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비쳐들며 그녀의 상처투성이 뺨 위로 부드럽고 따사롭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둡고 잔혹했던 피의 밤이 마침내 완전히 물러가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세상을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진료소 뒷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거리는 이미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자동차의 소음으로 활기찬 하루의 생동감 넘치는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교복을 입고 웃으며 걸어가는 학생들과 바쁘게 커피를 들고 뛰어가는 직장인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어젯밤의 끔찍한 지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깃을 세워 상처를 가린 채 그 평범하고 무심한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다. 편의점 알바생으로 살았던 조용하고 지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경찰과 언론 그리고 무너진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어젯밤의 정체불명 침입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온 도시를 이잡듯 뒤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능숙한 진짜 전문가였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떤 뚜렷한 존재감도 남기지 않은 채 희미해졌다. 하지만 이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의 절규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적의 수호자가 자리 잡게 되었다.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다시 끔찍한 붕대를 감고 피비린내 나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기꺼이 나타날 것이다. 덜컹거리는 낡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10년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과거의 망령들은 완벽하게 소멸되었고 남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받은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뿐이었다. 피 묻은 가죽 장갑과 붕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더블백을 무릎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은 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같은 시각 경찰청의 취조실에서는 늙은 보스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끝없는 신문을 받으며 절망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화려한 제국의 지배자에서 하루아침에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한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된 범죄 증거들 앞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더러운 돈과 인맥조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직의 끔찍한 생체 실험실과 마약 제조 공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철저하게 털렸고 관련된 범죄자들은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록되며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정체불명의 영웅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열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며칠 후 한적한 변두리 마을의 작은 국밥집에서 그녀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보스와 부패 정치인들의 구속 수감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이 익명으로 기부되었다는 따뜻한 소식도 전해졌다. 그녀가 보스의 비밀 금고에서 빼돌린 막대한 자금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속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룬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음을 온전하게 실감했다. 누군가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악의 바벨탑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숭고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계산대에 몇 장의 지폐를 올려두고 밖으로 나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특정한 목적지 없이 흐르는 구름처럼 자유롭고 평온하게 이 넓은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끔찍한 살인 병기에서 연약한 자들의 든든한 방패로 거듭난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다시 이 세상을 뒤덮으려 할 때 그녀는 언제나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스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극도의 긴장감이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작정 도망치려 하거나 억지로 몸을 숨기려는 충동은 전혀 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이 깨어나며 주변의 모든 미세한 소음과 공기의 흐름을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하게 도움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교활한 범죄자들과 돈으로 권력을 사는 부패한 악당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어두운 이면에서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다.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검은 더블백의 지퍼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 저주받은 힘은 과거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신이 내린 고통스러운 사명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짐승처럼 피비린내 나는 이 어두운 뒷골목의 심판자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무자비한 폭력에는 오직 더욱 압도적이고 잔혹한 폭력만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늙은 보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저토록 오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던 자의 비참한 최후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화면 너머의 악인들을 꿰뚫어보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는 굶주린 맹수처럼 아주 섬뜩하고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낡은 국밥집을 나선 그녀는 낡은 백팩을 고쳐매고 인파가 북적이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해 아주 느릿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특정한 도시나 화려한 번화가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깊고 소외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이름 모를 뒷골목이었다. 그곳에 절망에 빠진 약자들의 눈물이 존재하는 한 무패의 챔피언이었던 그녀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설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매표소에서 가장 빠른 시간표에 아무 목적지나 끄는 그녀는 버스의 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낯선 풍경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과거의 끔찍한 상처와 치열했던 피해 전투가 남긴 흔적들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싸움에 대한 차가운 기대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다음 전투를 위해 자신의 찢겨진 근육과 지친 신경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깊은 명상에 잠겨들었다. 태양은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며 세상을 붉은 노을로 물들이고 있었고, 이내 또 다른 짙은 어둠이 도시를 무겁게 덮기 시작할 것이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으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잔혹한 포식자들이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거리를 피로 물들이려 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무섭고 완벽한 헌터의 거대한 사냥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버스가 낯선 도시의 어두운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녀는 짐을 챙겨 들고 가장 으슥하고 사람의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향해 본능적으로 걸어갔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길고 차가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며 새로운 전장에 발을 내디딘 심판자의 강림을 조용히 알렸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한 피냄새와 범죄의 징후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며 그녀의 발걸음은 점차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매끄럽고 신속해졌다. 멀리서 취객의 비명소리와 깡패들의 거친 욕설이 밤 공기를 찢고 들려오자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낡고 피 묻은 하얀색 붕대를 꺼내어 양쪽 손목과 주먹에 다시 한번 단단하고 야무지게 감아매며 그녀는 조용히 전투를 준비했다. 자, 이제 다시 이 썩어 빠진 세상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아주 즐겁고 끔찍한 청소 시간을 시작해 볼까? 라고 그녀가 낳고 차갑게 속삭였다. 붕대를 모두 감은 그녀의 두 주먹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주변의 차가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격투가의 완벽한 부활이자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복수의 여신이 탄생하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인 채 악당들의 무리가 있는 좁은 뒷골목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한 무리의 덩치 큰 불량배들이 힘없는 노점상 상인을 구타하며 비열하게 돈을 빼앗고 있는 역겨운 현장이 그녀의 날카로운 시야에 정확히 포착되었다. 무력한 약자의 고통을 조롱하며 광소하는 그들의 흉측한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맹렬한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을 거칠게 박차고 날아오르듯 도약하여 불량배들의 한가운데로 무자비한 폭탄처럼 맹렬하게 떨어져 내렸다. 벼락처럼 쏟아진 그녀의 치명적인 발차기에 가장 앞에 서 있던 거구의 불량배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턱뼈가 부서지며 멀리 튕겨나갔다. 갑작스러운 끔찍한 일격에 당황한 남은 자들이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들고 덤벼들었지만 그녀의 유려한 움직임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설픈 공격이었다. 피 묻은 붕대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과 고통의 찬 비명소리가 좁고 더러운 골목길을 잔혹하게 채우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며 피를 토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그녀의 주먹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겁에 질린 상인이 덜덜 떨며 구석에 웅크려 있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남은 놈의 팔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리며 처절한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쓰레기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그녀는 빼앗은 돈을 상인에게 조용히 돌려주고는